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꿀벌의 엑스파일 시리즈 이론서 해설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재해 보험은 보장 유형에 따라서 크게 과실손해보험, 수확감소 보장, 그 다음에 농업수입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시설 가축, 그리고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나무손해라든지 경작불능, 재파종, 재이양, 재정식, 요 재자가 붙는 거 있죠. 그리고 벼에만 특화된 이양불능, 이양직파불능, 수확불능이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 과실손해 가운데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신규 품목으로 들어왔고요. 수확감소 밭작물에는 이제 수박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수입 감소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바뀌었는데요. 농업수입 감소 보장 품목에 옥수수와 보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이제 10%, 15%, 그 다음에 2, 3, 40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2, 3, 40%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새로 도입된 수박, 두릅, 블루베리하고 과실 품목에 과수 품목에 유자, 호두,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배추 일부, 무 일부, 쪽파, 양상추, 그 다음에 벼맹류의 귀리, 이 품목만 2, 3, 40%형이고 나머지는 10%, 15%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파종, 재정식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등등으로 대표되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인데 전 품목이 재파종 또는 재정식 보장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수확감소 밭작물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 해설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품목은 차, 콩, 팥,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는 3개가 있습니다. 봄 재배, 고랭지, 가을 재배. 그 다음에 옥수수, 양배추, 그리고 2024년도에 새로 도입된 수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을 보장하고요.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얘기하죠.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 이제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보장 개시는 기본적으로는 계약 체결일 24시인데 감자의 경우 봄 재배, 가을 재배의 경우는 파종 완료일 24시, 그리고 양배추와 투박의 경우는 정식 완료일 24시인데 파종 완료일 24시를 넘겨서 계약하는 경우에 이제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경우에 9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수박의 경우에는 5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종료 시한은 기본적으로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됩니다. 다만 수박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 종료 시한이 있는데요. 각각 5월 10일 차의 경우에 이듬해 5월 10일, 콩팥의 경우에 11월 30, 11월 13일. 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는 이듬해가 붙고 어떤 품목에는 그냥 판매 개시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입 시기가 10월, 가을에 가입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차, 양파, 마늘, 그리고 이제 양배추, 이런 품목들은 가을에 가입을 하고 이듬해 해를 넘겨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라는 말이 붙고요. 보장 종료 시한에. 나머지 품목들은 가입하는 해하고 수확기 종료 시점이 같은 해이기 때문에 판매 개시연도, 같은 해이기 때문에 판매 개시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 수입 감소 보장도 대부분의 밭작물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그리고 감자 가운데 가을 감자, 그리고 양배추가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고 옥수수가 올해 신규 품목으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품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이제 벼맹류의 보리가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 추가로 들어갔고요. 자, 경작불능은 다 모든 품목을 보장을 하는데 다만 차의 경우에는 경작불능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작불능이라고 하면 그해 심어서 한 해살이 풀이죠. 다 밭작물의 경우에. 다만 차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경작불능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의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입니다. 수확 개시 시점까지인데 다만 콩과 팥은 종실 비대기 전, 즉 콩 꼬투리가 커지기 전에 꼬투리가 맺힌 시점까지입니다. 그때까지고 나머지 품목은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경작불능의 보장 종료 시한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의 경우에 이제 사료용 옥수수가 있는데요. 사료용 옥수수는 그 실질은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만 수확감소 보장 약관에 그 포함돼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만 보장을 하게 되고요. 8월 31일이 보장 시한이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 감자를 제외하고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의 종합위험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자조화, 종합보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병충해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자편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꼭 한 번씩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그 2024년 약관의 개정 약관에서 들어온 내용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됐습니다.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수 품목을 포함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니까요. 그 차이 나는 부분만 추가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되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가운데 계약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용 옥수수는 이게 이제 실질이 생산비 보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장 생산비의 가입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그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해서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그 순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의 순보험료율과 할인 할증률을 곱해서 구하고, 부가보험료는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의 부가보험료율과 할인 할증률을 곱해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순보험료는 지급보험의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요.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로서 보험 계약 체결이라든지 유지 관리 등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보험료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의 50% 내외, 품목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만 50% 내외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할인 할증률이라고 하면 부보장 특약 할인율, 부보장이 가입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주거나 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밭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관수시설, 전기시설, 배수시설의 경우에 이제 각 5%씩 할인을 해주는데요. 양파, 마늘, 감자, 콩, 양배추의 경우에 이제 관수시설, 인삼은 특정 위험이고 이제 고추, 브로콜리는 생산비 보장인데 이런 밭작물에 관수시설 5%를 할인을 해주고요. 전기시설의 경우에 이제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경우에 해주는데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경우에는 이제 방조망, 경음기 설치한 경우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콩의 경우에 이제 배수 시설의 경우에 이제 5%를 해줍니다. 이 콩이 논작물 전환, 그러니까 벼 대신 논에다가 콩을 심으면 장려를 해주는데 이런 그 논에 심는 문제 때문에 배수 시설을 하면 5% 할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환급 기준은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엔 전액 환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임 없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어떤 이유건 효력 상실이 됐거나 해지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뭐 임의 해지나 그러니까 그 중도에 해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회사에 의해서 어떤 그 보험 가입, 보험 계약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한 경우에 이제 취소 해지할 수 있겠죠. 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적용을 해서 가산 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 6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무효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환급금이 없겠습니다. 자, 손해율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보험료를 구할 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이제 할인 할증률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표가 2표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율이라고 하면 최근 5개년의 보험금을 합계를 순보험료 합계로 나눈 것을 이제 손해율이라고 하고요. 5년간 손해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험 가입 연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험금 탄 금액이 적으면, 낸 보험료보다 적으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100%, 120% 이상이면 보험금을 더 많이 타갔다는 거죠. 낸 것보다 더 많이 타갔으면 최대 50%까지 할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손해율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손해율은 최근 2년에서 5년간의 누적 손해율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이 지금 10개 구간으로 나눈 게 아니고 15개 구간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할인 할증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이제 미경과 비율 표인데요. 미경과 비율은 앞에서 잠깐 본 그 효력 상실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 환급보험료가 있었죠. 보험료 돌려주는데 이 환급보험료를 돌려줄 때 이제 미경과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한다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주긴 하는데, 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그 수확기에 가까워지면 위험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확을 다 해버리면 위험이 전혀 없으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경과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 표에서 본 것 같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 표에 있는 숫자도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제가 100% 당담은 못합니다만, 다만 이제 추이를 보고 이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언제쯤 가입을 하고 이게 언제쯤 수확을 하는구나, 그런 추이를 한번 보시라고 이 표를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5월부터 해서 8월, 9월 되면 0이 되고요. 이제 옥수수, 그 다음에 그 봄 감자가 제일 빨리 심죠. 이건 땅이 해동되면 바로 심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지 감자라고 하죠. 하지가 되기 전에 캔다고 해서 이제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6월 달까지 95%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고랭지 감자, 콩팥은 이게 좀 늦게 심습니다. 5월, 6월경에 심게 되고요. 이게 일찍 심으면 오히려 너무 웃자라 가지고 달리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경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가을 재배 감자는 역시 가을에 심어서 가을에 이제 늦게까지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는 이게 이제 7월에 가입을 한다고 했죠. 7월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1, 2, 3월에 수확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하고 차는 이게 10월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경과 비율 표상 다음에 이듬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경과 비율 표가 되겠습니다. 보험금하고 자기부담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이게 기본적으로 수확감소 보험금이니까요. 앞에서 여러 번 계속 살펴본 표에서도 살펴본 대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까지 빼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즉 이게 이제 감소 수확량이 되겠죠. 감수량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 본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보상 감수량,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피해율로 보지 않겠다, 이런 거니까요. 이 피해 본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만큼은 빼고 이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것이 기본적으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을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품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차, 콩, 팥,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다만 이제 감자의 경우에는 병해충을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병충해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피해 수확량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더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수편에서 복숭아를 살펴볼 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만 조금 다른데요. 이제 옥수수는 피해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액을 그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해서 손해액을 바로 구해서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만큼만 빼가지고 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로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 곱하는 건 똑같죠. 다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피해율이 보통은 손해액이 되는데요. 이 손해액을 옥수수는 직접 피해율로 구하지 않고 직접 피해 수확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 옥수수 크기를 가지고 길이가 작은 거를 이제 피해를 본 걸로 쳐가지고 이게 몇 개냐 해서
가입 가격을 곱해서 손해액을 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옥수수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이 개괄적으로 보험금이 이렇게 그 산정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제외하고는 경작불능을 보장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사료용 옥수수도 경작불능을 보장을 하긴 하는데 요 보험금 계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앞에서 살펴본 경작불능 보험금 계산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보상하는 손해를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소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산지 폐기를 확인해야 되고요. 시장에 유통된 것이 확인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벼, 콩, 팥의 경우에는 이게 벼편에서 그 설명을 드렸었죠.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기간 내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즉 경작불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건 경작불능 보험금만 지급하고 수확감소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의지가 담긴 겁니다.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보험자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담 비율별로 그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죠. 10%형은 45%, 그다음에 40%형은 30%인데 이거 뭐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1만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눠서 구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이렇게 구하는데, 사료용 옥수수는 이 보장 비율의 경과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 방식은 그 사고가 어느 시점에 났느냐에 따라서 이 경과 비율을 따져가지고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경과 비율을 곱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제 보장 비율은 이 뭐 말이 보장 비율이지 그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형에 따라서 보장형이 여기 이제 45%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말장난이고요. 45%, 42%형, 40%형에 따라서 그 지급 비율이 이렇게 뭐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과 비율, 언제 그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경과 비율에 따라서 5, 6월에 났으면 80%, 그다음에 7월 90%, 8월 100%. 그러니까 8월에 그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거의 수확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피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비율을 곱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료용 옥수수는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하고 동일하고요. 10%형은 최근 3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 또는 농지로서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어야 되고요. 15%형은 최근 2년 연속 가입 2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품목인 수박의 경우에는 20, 30, 40%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0%형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지역을 한번 보죠. 주로 그 수확감소 보장은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팥은 강원, 전남, 충남에서 가입 가능하고, 양배추는 이제 제주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봄재배 감자는 경북하고 충남, 고랭지 감자는 강원, 차는 전남, 경남의 하동, 여기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보면은 이제 주로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주산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부 품목은 농업수입 보장 품목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늘, 양파, 가을 재배 감자, 고구마, 콩, 양배추, 요게 이제 농업수입 보장인데, 그 가입 가능한 지역이 수확감소 보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업수입 보장은 이 사업 지역이 이렇게 그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일부 그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업수입 보장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시험에는 그 생산비 보장의 쪽파의 경우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고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의외로 허를 찔러서 그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가지고요. 자, 계약 인수 기준을 보겠습니다. 계약 인수 기준은 공통사항으로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리나 동에 있는 각각 최저 보험 가입 금액 또는 면적 미만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메밀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인데요. 자, 50만 원 미만의 2개의 농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농지로 2개를 합쳐서
그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품목에 따라서 그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메밀은 50만 원, 그 다음에 콩팥, 옥수수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인데 이때 이제 사료용 옥수수는 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요. 메밀의 경우 이제 생산비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 뭐 대파부터 월동배추까지 요것도 이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양배추 요것은 200만 원 이상이 되겠는데 그 많은 품목이 이제 200만 원 이상이 가입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인삼은 이제 특정 오염 보장 상품이고요. 고추, 브로콜리는 생산비 보장인데 고추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10아르당 1000제곱미터죠. 이게 1000제곱미터당 제식 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하도록 이건 이제 인수 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의 경우에는 이게 그 가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이것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 차나무에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수입 보장 품목의 계약 인수 기준도 똑같습니다. 수확감소 보장 인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이 그 몇 개 더 있었죠. 벼밀, 보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벼밀, 보리 경우에도 메밀과 함께 이게 이제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 면적으로 하는 게 조사료용 벼,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차 이것이 이제 그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뭐 시설 백합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요. 원예 시설과 버섯은 그 3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계약인수 기준의 그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나 면적이었고요. 그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최저 보험 가입 금액 하면 5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이상 붙인 거는 오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리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죠.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50만 원이어야지 50만 원 이상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론서에 그런 그러니까 어법에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거 그냥 문제 삼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 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안 차시면 농구원에 대차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수정을 하시던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농지 단위라고 할 때 이 농지가 뭔지 또는 농지 과수원 뭐 같은 겁니다. 과수의 경우 이제 과수원이죠. 이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지가 보면 필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을 수 있죠. 뭐 100번지, 100-1번지.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걸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해서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지가 비록 두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이것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농지 하나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괄호 넣기로 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필지 집원 뭐 이런 괄호 넣기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 처리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또 이론서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 하나에서 인수할 수 있고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 여러 개 농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이제 원칙입니다. 실제 조사 나가보면 뭐 거래하는 농협에서 이사 왔을 경우에 그냥 여기 관할 농협이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괄호 넣기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수원 농지라면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자, 여기 3번은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 되겠죠. 자기부담 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자기부담 비율 하니까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미보상 비율 앞에서 뭐 과수편이든 벼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미보상 비율이라는 건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해서 뭐 그 나무가 고사했거나 수확량이 뭐 현저히 줄어든 거 이제 이런 경우를 미보상 감수량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보상 비율은 크게 제초 상태, 그 다음에 병해충 상태, 기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경우에 미보상을 비율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경우, 자, 미흡으로 판정한 경우 3번 불량, 4번 매우 불량 이렇게 하는데 그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해당이 없다는 거는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초 상태 또는 병해충 상태가 분포했다거나 기타의 경우에 이제 기타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하고요.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미흡으로 판정하는 경우는 20%에서 40% 정도로 분포를 한 겁니다. 제초 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해충이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10% 미만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피해는 이제 10% 미만의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불량은 40에서 60%인 경우에 또는 기타 피해가 20% 미만인 경우에 20% 미만으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량하다 그러면 이제 60% 이상이다. 이런 경우 이제 거의 돌보지 않아 가지고 잡초밭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농지 60% 이상이 잡초로 덮여 있거나 병해충 피해를 봤다 그러면 또는 기타 피해가 20% 이상이다 그러면 매우 불량으로 20% 이상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타의 경우라는 거는 영농기술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농상 실수, 단순 생리장애 이런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에 미보상 사유 예시를 들었습니다. 병충해하고 제초 상태를 제외한 기타 사유 여긴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보상 비율 조사표 이게 현지 조사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판정 기준에 따라서 20% 이상 또는 20%에서 40% 이상 요거면 이제 미흡이 되겠죠. 이제 미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를 적게 되고요. 제초 불량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책정을 합니다. 제초 불량 20%에서 40% 사이라면 10% 미만으로 줄 수가 있으니까 8%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또 왔다 그러면 이제 병충해가 왔다고 이제 적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왔다 40에서 60% 왔다 그러면 이제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불량하고 여기 체크를 하고 15%는 줘야 되겠다. 그러면 15%. 그럼 합계해서 23%가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미보상 비율을 책정을 하게 되면 계약자의 사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보상 비율을 하게 되면 이 피해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가 이게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을 받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시중에 예시 문제를 보면 미보상 비율을 여러 번 책정을 할 수가 있죠. 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 각각 미보상 비율을 책정을 하는데 1차 조사에서 예를 들어 10%, 15%를 줬고 제초 10%, 병충해 15%, 2차에서 15%, 20%를 각각 줬다. 이게 이제 25%가 되겠죠. 이건 이제 35%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미보상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거 큰 거를 구해가지고 더한다. 각각 더한다. 이렇게 해석이 구구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무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애매한 거를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크게 없습니다. 괜히 내봐야 논란만 일으키고 모두 정답 줄 게 뻔한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시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벼 품목부터 해서 밭작물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과수, 사종, 적과전,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면서 과수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경우의 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가 질려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개념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교적 쉬운 벼 품목과 밭작물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8회 기출 문제입니다. 과수 및 밭작물 품목 가운데 해당되는 품목을 써라. 이제 이런 건데요. 자, 밭작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품목에 콩하고 팥이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실시해야 하는 품목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 자, 재정식 보험금은 이제 양배추가 해당되겠죠. 재파종 보험금이 마늘이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이제 밭작물 가운데 차 품목이 있겠습니다. 자, 3회 기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품목을 구별하는 건데 수확량 전수조사 대상 품목을 논작물, 밭작물 품목에서 이제 골라 쓰는 겁니다. 수확량 전수조사 대상은 이제 벼, 밀, 보리, 귀리, 논작물 전부하고 그 다음에 콩, 팥이 해당이 되겠고요. 경작불능 비해당 품목은 역시 차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 특약을 포함해서 감자와 벼가 있겠죠. 감자는 보통 약관에서 보장을 하고 이제 벼는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 기출입니다. 복분자, 월동무,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고추, 콩밀, 조사료용 벼, 당근, 양배추 이렇게 보기를 주어주고 경작불능 보험금만 보상하는 품목 2가지를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는 경작불능만 보장하죠.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 3가지를 써라. 지금 복분자는 이제 과수 품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콩, 밀, 양배추는 이제 밭작물과 논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고, 나머지 월동무, 고추, 당근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는 본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론서 10회 기출 당시에는 일부 기술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하면서도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약간 있었는데 실질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지만 2025년 이론서에서는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2회 기출문제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때 보험료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런 겁니다.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게 되겠죠. 전액 환급하게 되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해당 월 미경과 비율이죠. 아까 본 그 미경과 비율이 되겠습니다.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계산된 차액 보험료를 환급한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등등으로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개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 품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